안녕하세요. 투자학개론입니다. 저는 2017년 8월에 처음으로 비트코인을 접한 후에 2년 전인 21년까지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을 잊고 살았었어요. 근데 이 선택이 제가 살면서 정말 후회하는 선택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2017년도 버블이 생겼다 꺼질 당시와 그리고 2022년, 23년 지금까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태도는 변한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짧은 시간에 큰 돈을 벌기 위해서 영끌까지 하면서 투자를 하고 있죠. 저 역시도 비트코인이 잘만 투자를 한다면 계층 간 이동, 그리고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투자 수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100년에 한 번 오는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만 정말 실력이 있는 단타 트레이더이거나 아니면 비트코인에 대한 공부를 꾸준히 해서 정말 이게 문제가 없다, 그리고 내 리스크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고 이해를 하고 투자를 한다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에 대한 국제 정치학적인 관점에서 고민을 정말 많이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왜 비트코인을 투자하기로 결심했는지,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한 리스크를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하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비트코인의 주요 요소는 바로 탈중앙화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거래는 신용화폐로 이어지고 이 거래를 관리하는 중간 매개체가 항상 있습니다. 중간 매개체가 있는 이유는 양자 간의 거래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죠. 하지만 비트코인은 이 중간 매개체를 제3자가 아닌 기술로 투명성을 극복한 화폐의 개념, P2P 거래로 처음 만들어졌던 거죠. 그런데 비트코인의 가장 큰 문제는 초당 거래 속도가 매우 낮아서 일상생활로 사용하기에는 실질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토시 나카모토가 원래 비트코인을 만든 목적과는 다르게 화폐로 사용되기보다는 자산을 지키기 위한 디지털 골드로 사용되고 있죠. 17년도까지는 거의 사기다, 다단계다라는 통념이 컸어요. 지금도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저는 비트코인을 무조건 투자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리스크가 충분히 높고 내가 잘못 투자를 한다면 반대로 내 인생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리스크들을 잘 이해하고 내가 투자를 한다면, 그리고 어떻게 내 자산을 관리할 줄 아는 상태에서 투자를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산이라는 것은 원래 신용이 기반되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어야지만 사람들이 사용하게 되고, 사람들이 몰리면 가치가 올라가고, 가치가 오르면 돈이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면 할수록, 믿으면 믿을수록 부동산의 가치도 오르고, 금의 가치도 오르고, 비트코인의 가치도 오르고, 무엇이든 다 똑같습니다. 결국은 사람들이 이 자산을 얼마나 믿느냐가 그 자산의 가치를 가격이라는 수치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사용하면 할수록, 그리고 믿으면 믿을수록 가격이 오릅니다. 자산을 지키는 것은 달러, 신용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를 해지하기 위해서 금 또는 부동산 등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금보다 비트코인의 수익률이 연 200%씩 오르는 이유는 새로운 자산, 바로 비트코인에 돈이 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10년, 20년 뒤에는 지금과 같은 막대한 자금이 비트코인에 유입되고 빠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이게 될 것이고, 금과 같은 큰 변동성을 더 이상 보여주지 않을 것입니다. 새로운 돈이 더 이상 크게 들어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즉, 모든 것이 안정화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엄청난 변동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되면 아마 한 인플레이션 수준만큼 오르겠죠. 결국 새로운 돈이 지금 미친 듯이 몰리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변동성을 보이는 것이고, 그리고 돈이 몰리는 것은 사람들이 그만큼 더 관심을 가지고 더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비트코인을 투자하기 전에 리스크를 꼭 점검해 봐야 합니다. 비트코인의 리스크는 가격에 대한 변동성도 있지만, 저는 더 근본적으로 이 자산이 100% 사라질 수 있을까? 비트코인이 영원히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공부해 본 결과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비트코인의 가장 큰 리스크는 해킹도 있지만 규제입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비트코인은 탈중앙화된 시스템인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기 때문에 절대 100% 없앨 수 없습니다. 미국이 국가적으로 비트코인을 불법화 시킨다고 해도 이 세상 그 어떤 나라, 어디에선가 비트코인을 누군가가 단 컴퓨터 한 대로라도 채굴을 한다면 비트코인은 없어질 수 없습니다. 만약 지구상의 모든 나라가
비트코인을 불법화 시킨다고 해도 비트코인은 없어질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는 채굴을 해서 사용할 것이니까요. 지하 경제에서든 또는 화폐의 가치를 상실한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에서 그런 제3의 국가에서 비트코인을 사용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 나라의 화폐를 사용하는 것보다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고 비트코인을 사용하는 게 더 신뢰도가 높으니까요. 결국 전 세계에 비트코인을 불법화한다고 해도 어디에선가는 불법적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특히 화폐의 가치가 없는 나라들에서요. 다만 사용하는 사람들이 지금보다 적어지기 때문에 가치는 지금보다 훨씬 낮아지겠죠. 두 번째는 이미 비트코인은 13년 동안 생존해 왔습니다. 비트코인을 만약에 미국이 달러를 위협한다고 느껴졌다면 진작에 비트코인을 엄청나게 처음부터 규제를 했을 겁니다. 하지만 오히려 비트코인 ETF도 생기고 있고 코인베이스라는 거대 거래소가 상장되었다는 것 자체가 비트코인을 인정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미중 패권 전쟁에서 비트코인이 사용될 것입니다. 중국은 2018년도에 비트코인을 불법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스탠스가 바뀌고 또다시 바뀌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해시레이트가 60% 이상 중국에서 나왔었다는 것은 중국이 비트코인을 엄청나게 채굴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중국은 알아요. 달러의 가치가 QE, 양적 완화로 인해서 계속 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달러의 가치는 떨어지고 있고 위안화를 세계 기축통화의 자리로 가져가기 위해선 중국은 위안화를 백업할 수 있는 자산 또는 무언가가 필요로 할 거예요. 바로 그것을 금과 비트코인으로 만들 생각인 거죠. 위안화가 금과 비트코인으로 백업이 된다면 위안화의 가치는 오를 것이고 적어도 달러의 신뢰도만큼의 적대할 수 있는 상대로 만들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 가능성을 높이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비트코인을 규제해서 불법으로 만들어버리면 비트코인이 필요한 지하 경제는 달러가 아닌 위안화를 사용하거나 비트코인을 사고 팔고 거래를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위안화의 위상이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미국은 그렇게 되기를 놔두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비트코인으로 달러를 살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달러를 계속 기축통화로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비트코인을 규제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더 모아야 하고 이를 통해서 세금도 받고 미국을 위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미국은 비트코인을 규제할 수 없고 무시할 수도 없고 제도에 편입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비트코인의 가격은 지금보다 훨씬 더 높아지겠죠. 자산이라는 것은 우선 수요가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는 이 자산을 더 비싼 가격에 살 의향이 있는 수요, 즉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내가 무언가를 살 때 이걸 다른 사람에게 더 비싼 가격에 팔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정하는 게 바로 신뢰입니다. 이 자산에 대한 신뢰, 믿음이 있어야지만 누군가가 사겠죠. 신뢰가 없으면 이 자산을 사서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으니까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에 비트코인에 대한 신뢰가 쌓이면 쌓일수록 수요가 올라가고 수요가 올라가면 가격이 오르겠죠. 비트코인은 2008년에 처음 만들어지고 지금까지 어마어마한 상승을 했습니다. 물론 중간에 엄청난 버블도 꼈고 빠지고 끼고 빠지고 반복을 했고요. 지금까지 총 3번의 사이클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트렌드는 항상 우상향을 하고 있어요. 오른쪽 스케일은 로그 스케일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비트코인을 인정하는 순간 비트코인의 가격은 엄청나게 오를 거예요. 물론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20세기의 기준은 금이었으나 21세기 다가오는 세기의 기준은 비트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12년 만에 시총이 1트릴리언을 넘었는데 이는 최단기간에 달성한 자산군입니다. 이는 애플보다도 빠르죠.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을 장기적으로 최대한 모으려고 합니다. 지금 23년 7월 기준 버블은 많이 빠졌고 지금 21년부터 비트코인은 약 1년 동안 마이너스 80%에 가까운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점에서 큰 그림을 보면 거의 100%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비트코인의 10년 역사를 보면 3번의 사이클이 있었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론 지금 우리는 지난 사이클의 중반부 정도까지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사이클의 기준으로 본다면 여기쯤? 중간쯤? 한 여기쯤?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반감기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반감기를 기준으로 어마어마한 상승을 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다음 반감기인 2024년 4월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확실한 것은 비트코인과 같은 블록체인 기술은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100년에 한 번 오는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